네,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 구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는 무엇인지,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떤 전처리 작업에 필요한지까지 학습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인식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조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열 데이터를 인식한다라고 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요 LSTM이라고 하는 층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학습하셨던 여러 가지 이제 네트워크 층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완전 연결층이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있었나요? 네, 합성곱층이 있었죠.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층이 있었고요. 이거를 쓰면서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그 두 개의 층에 이제 붙어가는 여러 가지 층들이 있었죠. 네, 층들을 이제 학습을 하셨고요. 이제 두 개의 층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오늘 붙는 것이 이제 LSTM 층, Long Short Term Memory Layer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정말 Recurrent Layer,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레이어라고 해가지고요. 층이 하나인데 층은 하나만 있어요. 하나만 있는데 여러 개의 층을 마치 이제 붙여 놓은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얻는 층이거든요. 요 LSTM 레이어라고 하는 거의 내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번 주에는 뭐 이런 층이 있다. 그리고 이런 층을 어디에 쓰는가, 왜 쓰는가 하는 부분만 여러분에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LSTM층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해서 개발된 모델이고요. 시간에 따른 데이터의 변화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뽑아내고 싶을 때 이제 사용을 합니다. 이제 LSTM층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선은 합성곱층에 비해서 가중치의 개수가 더 적습니다. 덴스층에 비해서도 적고요. 물론 안에 들어가는 이제 파라미터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합성곱층보다 많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 합성곱층에 비해서 가중치가 개수가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합니다. 이제 합성곱층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인접했느냐 인접하지 않았느냐, 자, 인접한 어떤 픽셀이 있을 때 이 픽셀과 인접한 픽셀들과 그리고 자기 자신 특정 픽셀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고요. LSTM층 같은 경우는 인접한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신호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이전의 신호에 따라서 내가 이 다음 신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특징으로 이렇게 추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입출력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입력은 시계열 데이터가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출력은 시계열 데이터가 똑같이 출력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1차원적인 어떤 특징 벡터가 출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LSTM층의 내부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합성곱층. 네, 합성곱층도 시계열 데이터를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합성곱층이 뭐 이렇게 생겼었죠. 네, 입력이 주어지면, 이미지가 주어지면 요거에 대해서 출력이 나오는데, 네, 2차원상에서 노드가 다 놓여져 있었고요. 이게 픽셀이었죠. 네, 이 이미지 입력 받아서 나오는 출력도 이미지로 나옵니다. 이미지 형태 2차원 벡터로, 2차원 혹은 이제 3차원 이제 매트릭스로 이제 출력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필터가 있는데요. 이제 중간에 우리가 합성곱에 사용되는 필터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데 필터도 2차원 형태였죠.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이런 식으로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에서 합성곱층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이제 1차원 합성곱층을 사용을 하는데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들어와요. 네, 들어오는 데이터가 이미지하고는 좀 다르죠. 이미지는 2차원상에 존재했는데 요거는 1차원상에서 존재를 합니다. LSTM 같은 경우는 요거를 들어오는 거를 이렇게 한꺼번에 넣지 않아요. 앞서 이제 여기 어떤 요 LSTM층 같은 경우는 신호를 한꺼번에 이렇게 오른쪽 내려가는 거 한꺼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하나씩 넣습니다. 그래서 이거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고 이렇게 넣으면서 신호가 이렇게 요거 다음에 요거 들어오고 요거 다음에 요거 들어오고
요 정보로부터 이제 뭔가를 이제 찾아내려고 하는 반면에 이제 합성곱층, 1차원 합성곱층의 경우에는 요걸 한꺼번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한꺼번에 받아서 1차원 형태의 필터를 통해서 어떤 신호의 요 변화, 인접한 신호들 간의 관계, 요거를 가지고 뭔가 특징을 뽑아내려고 하는 것이 1차원 합성곱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1차원이 나오고요. 1차원의 벡터가 나오고 입력도 1차원의 벡터입니다. 시계열 데이터 입력 받아서 시계열 데이터 출력으로 내는데 이제 요것이 이제 시계열 데이터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요. 이쪽은 그냥 하나의 벡터. 다 결정되어 있는 상태. 시간에 따른 변화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1차원으로 쭉 늘어져 있는 어떤 하나의 신호, 값, 배열,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출력으로 나온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LSTM층이라든지 1차원 합성곱층을 사용을 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LSTM층은 이제 단독으로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입력 받아서 LSTM층 넣고 출력 바로 만들어내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LSTM층은 여러 개 쓸 수도 있습니다. 입력 받아서 LSTM층 넣고 자, 시계열 데이터 들어가죠. 그 다음에 LSTM층에서 나오는 거를 또 시계열 데이터로 출력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을 받아서 다시 또 그 다음 층에 넣고 또 나오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 입력 받아가지고 나오는 거를 다시 또 다음 층에 넣고요.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시계열 데이터가 나오면 안 되고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이제 얘가 뭐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이렇게 해서 노드가 1개 나온다든지 2개 나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중간에 이제 플래튼 층을 하나 넣어가지고 요거를 뭐 완전 연결층을 넣어서 추가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합성곱층을 함께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합성곱층을 이제 같이 쓰는 경우는 보통은 합성곱층을 먼저 쓰고요. 그래서 입력 받아서 합성곱층을 데이터가 기니까 여기서 이제 요거를 좀 줄이는 거예요. 특징을 좀 뽑아낼 수 있도록 합성곱층을 먼저 쓰고 뭐 풀링층, 합성곱층 이렇게 좀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LSTM층 여전히 이제 풀링층 나오더라도 요게 일종의 시계열 데이터를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온 결과를 완전 연결층 넣어가지고 출력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때 이제 우리가 층의 개수라든지 옵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시퀀셜로 이제 위에서 아래로 쭉 이제 그냥 내려오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냥 한 가지 흐름으로 그냥 쭉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 이제 분기를 해서 나눠 가지고 합치고 이제 다시 또 나누고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 가지 이제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하는 정보 중에 하나는 이제 LSTM층을 바로 넣는 경우에는 입력 데이터의 길이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합성곱층을 우리가 이미지를 쓸 때는 모든 이미지의 크기가 동일했잖아요. 그죠? 모든 이미지의 크기가 동일했고, 이제 여기서 합성곱층을 이제 우리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합성곱층을 적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길이가 동일해야 합성곱층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덩어리가 일종의 이제 1차원 벡터로 그냥 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LSTM층이 바로 들어가는 경우는 입력되는 길이가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입력이 될 때 한꺼번에 넣는 게 아니고 하나씩 넣거든요.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제 학습을 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입력의 크기가 달라도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LSTM층을 써서 그리고 1차원 합성곱층을 써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에 이제 조금 이제 살펴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합성곱층을 쓸 때 이제 풀링층, 이 중간에 들어가는 거는 풀링층은 신호 크기가 2분의 1 혹은 3분의 1 등등으로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LSTM층을 여러 개 쓰는 경우에 LSTM층이 중간에 들어간 LSTM층의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시계열 데이터 어떤 특징을 출력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시계열 데이터를 출력으로 내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제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LSTM층을 여러 개 묶어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위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는 계속해서 이제 방금 설명을 드렸던 그 네트워크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